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선거도 역시 남은 기간 동안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후보는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입니다. 프로필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후보님,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코로나 난국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어느 시대든 옳은 말을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문대탄 후보 할 말 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에 왜 출마를 하게 되셨는지 할 말 하러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덧붙여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 이번 총선에서 나라를 살리고 제주를 살릴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의 촛불 쿠데타로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한 민주당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강창일 민주당 도 선대위원장이 4.3을 민중항쟁이라고 도민을 속여서 그 당시 제주도민들이 마치 모두 공산당이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 81세에 이렇게 복 좋은 늙은이가 권력과 이권을 탐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모두 살 길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후보의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공약으로는 우선 국회의원은 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 공약보다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망치고 있는 거짓말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타블렛 PC도 거짓말,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등등 산더미 같은 거짓말로 집권한 좌파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우선 당장 자유대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는 개헌을 막아야 합니다. 20대 국회 말 지난 3월 6일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역적 김무성과 손잡고 기자회견도 없이 국민도 몰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미통당 의원들도 22명이나 서명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좌파로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요 현안에 관해서도, 지역 현안에 관해서도 민주당의 강창일 또 오영훈, 위성곤 이 후보들은 온통 거짓말로 도민을 속이고 미통당은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공약으로 제2공항 입지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미통당도 찬성, 민주당도 조건부 찬성이지만 왜 우리 공화당은 반대하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보다 먼저 더 우선하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탑동 신항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약으로 군민 협조, 그러니까 국군이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 군민 협조를 강화해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신제주에 인접한 그 군부대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교육과 문화와 휴양 장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지사라는 원희룡까지도 반대하지만 겨울바다 차디찬 물에 빠진 조종사, 어부, 어민들, 여객들을 구할 공군 탐색 구조 부대 창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귤이 팔로가 없어 쩔쩔매는데 귤 군납을 더 확대하고 또 그게 납품업체가 아니라 감협이 직접 납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교육 문제가 중요한데 이성문 전교조 교육감을 끌어내리고 하향 평준화 교육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목고들을 많이 유치해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로 하고 그것이 그 학부모들도 다 따라오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제를 경기, 불경기에 관계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상빈 기자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한다고 밝히셨는데요. 네. 후보께서는 그럼 단순히 성산읍 제2공항 입지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기존 제주공항 확충 또는 제2공항 신공항과 같이 그 결정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제2공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항만과 공항은 우리의 숨통입니다. 숨구멍과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하게 나는 찬, 나는 반 이렇게 해서 도민의 표를 노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2공항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를 놓고 보거나 용역 보고서를 뜯어볼 때 그것이 정석 비행장을 살리고 주민들은 살리기 위해서 6개 마을의 6천여 주민을 망하게 하는 이런 부정부패는 해방 이후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망하고 중산간에 있는 수천만 평의 제동목장만 해도 500만 평입니다. 거기는 수천억, 수조의 불로소득이 반사이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망하고 땅꾼들은 폭리를 보는 것을 민주당과 미통당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 동부 지역에는 땅속에 굴이 많습니다. 지하 동굴이. 활주로를 깔려면은 밑에 동굴이 있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동굴의 유무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딴 생각하느라고 기상 조건만 땅 위에 기상 조건만 하고 땅 밑에 있는 동굴은 아예 한 줄도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와서 그렇게 엉터리 용역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그걸 하려면은 시추를 하든지 물리 탐사를 하든지 동굴 여부를 유무를 조사해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굴이 없다면 동굴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정상 추진하겠다. 이거는요 정말 악질적인 말장난입니다. 도민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겁니까? 동굴이 없다. 이걸 확인을 하고 나중에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상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그리고 먼저 동굴이 있나 없나를 지금이라도 뚫어봐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굴이 나오면 이거 동굴입니다. 발파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제주 공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기층제 발파에서 무너지면 그거를 때려 부숴가지고 주먹부터 핸드볼 공 크기까지의 크기로 해서 50cm 깔아가지고 다지고 로드 그레이더로 다지고 또 깔아서 다지고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 나오면 활주로 건설 비용이 이게 공항 건설 비용의 90%입니다. 네, 후보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3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굴이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실을 민주당도 미통당도
외면하고 그냥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면서 별도로 출마 기자회견도 하지 않으셨고 좀 선거운동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는 다소 소극적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실전 선거법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류고 트렌드다,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환경에서 어제 우리가 그 선거대책위원회 신구범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정식을 가졌는데 사람들 못 오게 했습니다. 왜냐? 국민의 생명이 총선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소극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문 광고를 10번을 냈습니다. 그거 한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SNS라든가 또 그 유튜브라든가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문대탄 찍으면 수없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저 이 패거리 싸움으로 해서 여야로 갈라지더군요. 제 말을 들어야 되고 저를 뽑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가 한 공약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뭘까요? 우선 그 질문부터 내용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배상 보상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보고서를 만들 때 앞으로 역사에 미루자 한 4.3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 성격 규명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강창일이라는 역사학자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주도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단선 단정 반대의 민중항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의 폭동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라야 완전한 해결이 되고 화해 상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진실을 밝히고 또 그때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배상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인데 너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마구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3 평화공원에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불량위패 제거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일어난 폭동과 반란의 주도자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 하는데 우선 김일성과 그 손자 김정은이가 사과해야 됩니다. 남로당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 떨거지들 사과해야 됩니다. 후보별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해법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요. 사실 의료계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도하신 것만 내용을 알고 있어서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어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서도 되도록이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모이는 거 심지어는 어제 선대위 발족식 할 때도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문중 그 학교 오지 말도록 해서 필수적인 사람만 그저 한 20명 모여서 그걸 했습니다. 참 목숨을 걸고 그 방역에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뭐 이렇게 자원봉사님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특별히 그 의료계통을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일어났던 호경기를 지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판에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주 52시간 뭐 최저임금제로 나라를 망한 다음에 다시 코로나가 덮치게 되니까 이거를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든지 참고 지내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고 특별한 해법을 이 뭐 참 무식한 국회의원이 후보가 제시할 길이 없습니다. 네, 너무
비통한 사태입니다. 이어서 홍성백 기자 얘기해 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홍보물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큰 아픔을 겪은 강정마을의 앙금을 씻어내겠다고 밝히셨는데요. 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네. 밝혀주십시오. 그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직전에 제주도에서 굉장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성하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이거를 추진한 논객이 저 하나였는데요. 군 부대가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군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무슨 특공대, 육군, 해군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그런 막연한 이유로, 이건 이제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이게 날조한 겁니다. 평화의 섬은 무슨 평화의 섬입니까? 지금 미중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적군이 우리한테 상륙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야, 우리한테는 미사일 쏘지 마. 평화의 섬이니까. 이런 말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정인이가.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해군 기지가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지사 이하 모든 지식인들, 시민단체가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원희룡이까지, 도지사라는 자까지 국방에 필요한 해군 기지를 반대를 했습니다. 회방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진입로를 허가를 안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그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옛날에 했던 것이 이게 아무런 우리한테 이익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을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그 이 민군 협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군 기지는 필요하다. 해군 기지가 해적 기지가 아니다. 이거는 강우일 주교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당신 틀렸다. 주교지만 틀렸다. 그리고 강창일이가 겉으로 나와서 자기가 찬성해놓고 법으로는 통과시켜놓고 얘기를 위해서 그래놓고 와가지고 나는 반대다 그랬거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 그런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제가 까부수고 그리고 그 리민들과 또 우리 도민들과 함께 좋은 이해로 군민 화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저는 표를 잃을지도 모르지만 공군 탐색 구조부대를 제주도에 창설을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질문 드리는데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감귤을 중심으로 모든 작물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국농장이라는 그 농민신문을 받아보고 저 스스로도 한 18년 동안 귤밭을 임대를 해서 5,000평을 제가 직접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하고 다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여서 제가 함부로 입을 노리기 어려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산한 거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 그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운송이 안 됩니다. 제가 2013년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 창안하고 그려낸 것이 이 방파제를 그려낸 것이 탑동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를 통합 물류를 하고 둘째 후보님 시간 때문에 짧게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환경농업을 친환경농업을 권장해야 됩니다. 예. 셋째, 각 농가에서는 컴퓨터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온라인 판매로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소비자를 확보하고 중간 시장을 뭐 가락동 시장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국에서 이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통합물류, 또 하나는 온라인 직판, 요 세 가지가 제주도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안 되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옛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심장에 불이 붙고 뼛속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 나는 외쳐야겠다 하고 목숨을 건 겁니다. 문 대표님 이번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할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대담 KCTV와 헤드라인 제주, 제주투데이, 제주일보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